자,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모시고 자, 서울 출마 선언 또 최근 전현직 원외위원장하고 토론회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요한 혁신안 또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저도 무척 오랜만입니다. 서울 출마 선언하시고 인터뷰 거의 처음 아니십니까? YTN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뭐 질문 자꾸 이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지역구 정하셨습니까? 아니 정하려고 좀 혹시 이 근처십니까? 살펴보다가 그건 아니고 마포구 이 근처입니까? 살펴보다가 예. 우리 당 지지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좀 기본 지지율을 좀 높이는 네. 게 나한테 우선이겠다 싶어서 좀 개인 플레이보다는 같이 하는 수도권 위원장들하고 팀 플레이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원외위원장들 모임을 했고 네. 수도권 민심 회복 프로젝트라고 좀 그런 걸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수도권 민심 회복 프로젝트 같이 할 것이다. 매주 한 번씩 모일 겁니다. 아하. 그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도권의 주로 수도권의 원외위원장. 지난번에 한 16분 정도 모였는데 이제 뭐 그렇게 점점 더 모아 나가서 수도권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이게 좀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또 저한테 그런 역할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어떤 말씀들이 많이 나오던가요? 수도권의 이분들도 그 위험감을 같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게 이제 그거죠. 저 대통령 때 우리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지지율이 48.6%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15% 정도 빠졌거든요. 그때 서울 지역은 뭐 이겼어요. 그렇죠. 5%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그 정도 지지율 나오면 우리 총선 이기죠. 이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왜 떨어졌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대통령도 잘못했고 요즘 반성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당도 이제 그걸 아무 견제도 못한 그게 잘못이죠. 그래서 그 이제 용산 당의 수직적인 관계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당이 군대냐? 그러니까 당이 이제 군대 조직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딱 지시하면 지휘관이 지시하고 그리고 개별 행동하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외위원장들 모아서 뭐 같이 해보겠다. 이거 자체도 문제 삼는 당내에서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당은 군대보다는 민주주의 평시에는 그렇죠. 시민단체처럼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언론을 활성화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이제 공천 때 검사 공천 혹은 뭐 대통령실 공천 그런 말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위에서 하나 다뤘으면 하는 게 대통령실과 검사 출신은 무조건 그러니까 전략공천 배제한다. 무조건 경선한다. 예외 없이. 이런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혁신위에서 지금 1호 안건, 2호 안건 정도는 2호 안건 나왔다고 지난번에 1호 안건도 이준석 징계 철회해라.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그냥 징계 취소, 뭐 대사변이라는 이런.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맞아요. 말씀하시고 인요한 혁신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 기억을 잘 못하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 보궐선거 치고 나서 대통령실은 당 운영과 공천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진정성이 있느냐, 당연히 개입할 거 아니냐. 근데 아무튼. 이런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의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검사와 대통령실 인사들은 전략공천 배제, 무조건 경선. 이 정도만 하더라도 많은 좀 우리 딱 검사공천 프레임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윤핵관 프레임에 안 빠질 수 있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이 검사 영남 공천 얘기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상이다 했는데 이거보다 더 명확한 구체적인 그런 게 나와야 된다. 전략공천하지 말고 경선하라. 그렇죠.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뭔가 바뀔 것이다. 그럼 그렇죠. 이제 대통령 수직적 관계 이것도 좀 많이 달라지겠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혁신안 1, 2, 3가 다 하태경 의원님 관련된 겁니다. 1번도 그렇고 2번 영남 분들 중진들 서울 수도권 출마도 지금 하태경 의원님이 하고 계시고.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제 임명되기 전에 저하고 며칠 전에 저하고 좀 길게 얘기를 좀 했었어요. 혁신위원 뭐 이렇게 제의 받은 거 안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냥 저는 이제 혁신위원 하는 것보다는 물밑에서 물밑에 뒤에서 이제 도와드리고 뭐 아이디어 제공도 하고. 근데 제 생각이랑 거의 같으신 것 같아요. 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제안한 게
좀 수용이 많이 되고 또 저한테 좀 여러 가지 그 필을 받아가지고 네.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3선 이상이면 네. 지역 그 얘기도 바꾼다.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요거는 원래 민주당발 얘기인데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그렇죠. 오늘 법안 발의한 사람도 예. 많이 있고요. 예. 오늘 지금 이 얘기도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국민의힘의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의원이 23명이더라고요. 하태경 예. 의원님도 이제 포함이 좀 되고요. 예. 23명인데 야, 이게 지금 인요한 혁신위에서 또 3호나 4호 안건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있죠. 근데 이제 기준이 문제인데 네. 올해 3선부터 적용하면 너무 폭력적이고 그러면 너무 폭력적이고 예. 그래서 올해를 처음으로 해서 이제 그 3선 누적이 되면 지금부터 1, 2, 3, 그렇죠. 3선.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재선되는 분들은 이제 내년에 재선되는 분들은 그 다음 선거 때는 이제 올해 재선 한 번 쉬고 그 다음 그 정도 여유를 줘야 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이 좀 혁명적으로 바꾸면 안 되고 너무 급진적으로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지금 혁신안들이 뭐 채택 아직은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다 된다 그러면 진짜 혁신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룰이 들어오면 네. 많이 바뀌는데 자기 지역구 이슈만 다루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전국을 보고 이제 전국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 이슈.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제가 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들 보니까 조금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는 의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이 이제 지역구 주민들의 이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구의원, 시의원하고 별 차이 없는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꼭 촘촘하게 해야 실제로 여기 뭐 신호등 하나 놔주고 없는 도로 하나 깔아주고 이러면 그 주민들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잖아요. 그게 표가 되거든요. 그 표만 생각하고 무슨 입법 이거는 안 한다는 거죠. 주민들 개개인한테는 깊이 있게 안 다가와요. 관심이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또 전국 방송이나 메시지 같은 것들을 좀 잘 안 내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러면 이제 YTN이나 이런 데도 자주 넣으려고 하겠죠. 출연을 좀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혁신위가 여러 가지 안건 또 의미 있는 안건을 낼 것 같기도 한데 하나씩 한번 좀 보면 그 지금 징계 그 대사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오늘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조금 반발을 하는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홍준표 시장은 뭐 당이 대사면이냐 사실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판으로 이 대응을 해야지 이걸 징계를 하는 거는 이건 약간 권위주의 시대 잔재입니다. 그래서 그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발언 이제 그때 수혜식인가요? 이제 골프 이런 골프 치고 근데 그거보다도 그 뒤에 발언이 더 문제였어요. 왜 못하냐? 그러니까 미안해하는 마음이 없어. 민심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면 징계할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징계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명확한 물증 없이 뭐 몇몇 진술, 뭐 카더라 비슷한 걸 가지고 이제 징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좀 과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엔 또 징계가 두 번이었었는데 또 한 번은 뭐 양두구육 발언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한 거는 가급적 구두경고로 이제 해야 되고 국민들이 심판하게끔 해야 되지 당이 징계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징계 철회를 하는 게 맞고 근데 사면하면 마치 죄가 있었던 죄가 있는데 봐주는 거다가 사면이잖아요. 무슨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죄가 있는 것처럼 오인이 되니까 그래서 홍 시장님 말씀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고 뭐 저도 얼마 전에 용어를 바꾸는 게 좋겠다. 대사면 용어 말고 그냥 징계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인요한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징계 취소로 지금 그렇지만 또 어젠가요? 이준석 전 대표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던 것 같기도 하고요. 탈당 신당 얘기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이제 각도가 다른데 그건 뭐 대사면 용어 이 문제는 아니고 왜 혁신위가 더 절박하고 더 중요한 걸 하지 않고 왜 가볍고 천천히 해도 되는 걸 하냐. 그러니까 혁신위의 이제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 취소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아무튼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더 세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국민 반성문 같은 거 확실하게 쓰고 네. 대통령실 비판할 거 비판하고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 검사 전략공천 없다 이런 뭐 개혁안 같은 거 발표를 하면 네. 좀 수직적 관계 이런 부분도 좀 바뀐다 하는 메시지를 국민한테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좀 헤어질 결심이 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당에 대한 애정이 혹시 깊죠. 대화도 좀 나누십니까? 좀 하죠. 예. 당에 대한 애정이 깊고 네. 이제 이 대표가 진단하는 우리 당이 잘못된 이유는 소위 이제 친윤 주류 그러니까 너무 전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내 소수 세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예. 포용을 하고 연대해서 나가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뭐 작년에 당 대표 뽑을 때 굉장히 거칠게 갔잖아요. 한 사람씩 다 날리고 나오지 마라 뭐 이런 거 말하지 그리고 마라 룰까지 예. 완전히 바꿔버리고 이런 과정이 이제 국민들한테 외면받는 과정이었고 네. 이런 게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당 대통령실 수직 관계 이제 이 부분 그 수직 수평 관계 그거는 혁신위에서 좀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제가 말한 그런 내용들 예. 전략공천 배제. 그렇죠. 전략공천 이게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우려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앞으로 수직적 관계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다 예방 조치를 하는 것. 아하. 근데 이제 이 대표는 과거에 대한 사과도 해라, 반성도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혁신위원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네. 거기서 뭐 대통령실에서 뭐 별 이견이 없다. 전 당대표도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께서도 국민의 생각은 늘 무조건 옳다.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약간 반성 행보를 반성적인 국정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저 시정연설 때 이념 이야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안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비판 하나도 얘기 안 예. 했어요. 그래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다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인요한 위원장 만났기는 만났는데 뭐 또 다른 뭔가 행보라든지 있을까요?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음 대선 도전하는 네. 게 가장 큰 과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한테서 떠난 보수 민심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네. 근데 당을 떠나잖아요. 예. 보수하고는 끝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로 나올 겁니까? 민주당 후보로 나오긴 나올 어렵지 수는 않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중도 후보는 한계가 명확히 있고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바른정당 때. 네. 그래서 같이 하셨잖아요. 그때 같이 했죠. 제가 이제 지지한 후보였는데 네. 그때 한계가 명확했고 그래서 보수의 기반을 두고 중도로 확장하는 이런 후보가 돼야만 네. 대선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같으면 우리 당에서 자기 자리가 있다면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험지 출마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혹시나 인요한 위원장의 이게 영남 중진 험지 출마가 용산에서 뭔가 요구 사항이 된 거 아니냐. 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거기 이제 영남 지역에 좀 검사라든지 대통령실 출신들을 좀 배치를 시키고 또 중진들은 또 올라가고 이런 구도 아니냐. 그런 음모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예.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략공천만 배제하면 다 해결되는 예를 들어 거예요. 하태경 빼고 예. 뭐 대통령 친구 누구 검사를 꼽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꼽는 거 없다. 네. 전략공천은 없다. 이런 거를 누구든 경선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검사라면 검사 출신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은 예. 전략공천 없다. 이걸 명확히 하면. 근데 요게 이게 뭐 당헌 당규라든지 뭐 이게 그 어떤 규정화가 가능합니까? 당내는 그냥 합의로 하면 되는 거죠. 합의를 네. 해가지고 네.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뭐 검사 같은 경우는 네. 검사 정당 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하던 검사를 100%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검사 직업 근데 선택에서 검사 출신이 하셔야죠. 어느 정도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넘지 않겠다. 그러니까 상한을 정하겠다. 검사 공천 상한을 정하겠다. 네. 이런 것까지 이제 발표를 하면 뭐 음모론이나 이런 건 없어질 겁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서울로 이제 오셔서 선언을 하고 준비도 하고 계시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 영남 중진들 서울 오시면 경쟁력 있을까 의문점도 굉장히 있는 것 중요하죠.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발적 결단에 따라야지 이걸 당원 당규에 지금 당장 3살 이상 다 올라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워낙 뭐 스타 또 인지도가 있으시니까 크게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의원님이 선언한 후에
3, 4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아무도 안 나오고 과도한 욕심이고. 과도한. 근데 이제 단 한 가지는 어쨌든 뭐 친윤 쪽도 아닌데 그렇게 당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데 이제 주류 쪽에서 아무도 안 나오냐. 나올 가능성 없는 저는 겁니까? 한 명 이상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과 함께하는 분들은 무엇이 대통령을 위한 길인지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헌신 희생들이 최소한 한 명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우리 3선 이상 얘기하면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상현은 인천 수도권이죠. 3선 하셨잖아요. 4선. 4선까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적용되는 겁니까? 여러 분도 달리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뺐을 때 당 지지율이 있거든요. 이제 당 지지율에서 계속 이기는 이런 지역으로 한정해야 됩니다. 근데 당 지지율엔 지는데 본인 개인 개인 능력으로 이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는 그분을 빼면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달리 볼 여지도 그건 예외죠. 그래서 3선 이상이지만 당 지지율이 높은 경우 그건 여론조사하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총선 관련해서 이제 김포 서울 편입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요거 하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꺼낸 말씀인데 혹시 김기현 대표 서울을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이 얘기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별개의 문제. 다른 겁니까? 이미부터 많이 좀 논의가 됐던 겁니까? 그렇죠. 그 이제 김포 지역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그 김포을 전 국회의원이고 위원장인 홍철호 의원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기에 나온 거죠. 자, 의원님을 이제 오랜만에 모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좀 뭐해서 다음 우리 여론 똥탑이라는 코너가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근데 같이 하셔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좀 심하더라고. 뭐 천공이 배후에 있다. 그거 얘기 합쳐서 그거 가시지 마시고 다음 코너에서 요 김포 관련된 얘기. 천공 배우로는 제가 볼 땐 천인공노할 음모론이다. 거기 다시 제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도권 데이터 분석까지 뚱탑 코너도 우리 하 의원님 시간 괜찮으시면 조금 잠시만 알겠습니다.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부 마치고요. 4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